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 신아라입니다. 올해가 사상 유례 없이 정말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자외선의 노출이 그만큼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요. 이 자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해드린 내용을 7가지 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Q&A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외선을 왜 피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자외선 받으면 비타민 D도 많이 생긴다는데 좀 대충 받으면 되지 뭘 그걸 자꾸 바르라 하냐고 답답한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나오는 여러 연구들, 논문들은 피부에 생기는 이런 노화세포가 전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특히 가시적인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데는 80% 정도가 이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외선을 좀 잘 피해줘야지 피부도 노화가 좀 덜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신적인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면 되나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괜찮겠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지만 정말 필요한 만큼 잘 바르지 못하기도 하고, 차단제를 또 꼼꼼히 잘 못 바르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하셔야 돼요. 저는 꼭 운동을 나갈 때는 챙이 아주 넓은 모자를 쓰기도 하고요. 굉장히 알이 큰 선글라스를 쓰기도 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될 수 있으면 그늘에 좀 머무시는 게 좋아서, 그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시기도 하고요. 요즘은 의복 자체에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섬유화가 되어 있는 옷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저는 등산을 하거나 야외를 많이 걷거나 할 때는 그런 옷들을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외선을 잘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 번만 바르면 돼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환자분들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아침에 한 번 바른 다음에 중간에 다시 바르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잘 안 되는지 알고는 있는데, 원칙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바르시고 2시간 후에는 한 번쯤 더 바르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SPF라는 거를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SPF를 측정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을 바르게 됩니다. 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바르게 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이 기준으로 온몸을 다 바르게 되면은 30ml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30ml면 웬만한 크지 않은 사이즈의 선스크린을 다 발라야지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르는 양이 목이 쓰여있는 SPF 정도 효과를 볼 만큼, 자외선 차단을 할 만큼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2시간쯤 후에는 한 번쯤 더 바르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발라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예전에 저희 또 자외선 차단제 다룬 영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텐데, 이런 연고나 화장품을 바를 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있어요. 핑거팁 유니트라고, 여기 손가락에 요만큼을 바르는 양을 FTU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0.5g이에요. 근데 얼굴 전체에는 이 FTU 1g 정도를 바른다고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거 하나도 안 되는 양으로 얼굴 전체를 바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바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무기자차 발라요? 유기자차 발라요? 요즘은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무기자차가 훨씬 좋다는 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 차단제, 무기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된 경우가 있고, 유기적 차단제, 조금 더 화학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 두 개가 조금 믹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리적 차단제에 해당되는 거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 두 종류가 해당이 되고, 피부 자극이 좀 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알러지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이나 자극성 피부염이나 이런 걸 조금 덜 일으킨다고 돼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런 제품들은 물리적 차단제로 되어 있어요. 유기적 차단 성분은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피부가 조금 예민하시거나 지금 피부염이 있거나 소아인 경우에는 이 물리적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환자분들이 이 물리적 차단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게 백탁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입자에서 반사되는 거예요. 햇빛 성분들이. 그러니까 이 입자가 좀 커야 그걸 반사시킬 수 있어요. 입자가 작아지면 백탁은 없어지지만 반사시키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좀 떨어짐과 동시에 또 너무 많이 작아지면 세포독성이나 유전독성, 광발암성, 이렇게 조금 무서운 얘기들이 나와 있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백탁이 조금 있는 게 적절하게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무기적 차단제예요. 본인한테 맞는 걸 좀 찾으셔서 하시는 게 좋고, 이 화학적 차단제 성분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자외선을 흡수한 다음에 열로 변화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화학적 차단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바르면 조금 끈적이기도 하고 조금 후끈한 느낌도 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열에 예민한 피부, 홍조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기적 차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물리적 차단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피부 장벽 쪽에는 자극이 덜할 수 있지만 백탁이 좀 심해질 수 있고, 유기적 차단 성분이 들어있으면 피부 자극이 좀 심해지고 좀 끈적거리고 조금 느낌이 안 좋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본인이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피부가 조금 안 좋고 좀 염증이 있고 장벽 기능이 안 좋으면 물리적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SPF 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5번째 질문인데요.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지금 현재 제일 최근에 제정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표시하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제일 왼쪽이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은 UVA를 따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SPF 얼마, 30, 50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UVA가 어느 정도 이상 차단이 되면 그냥 브로드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거는 SPF 50에 UVA까지 차단이 된다는 얘기고, 가운데 있는 게 유럽 기준이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SPF 숫자를 표시를 하고 UVA가 차단이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UVA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PA 1+2+ 이렇게 해서 UVA 차단에 대한 지수도 따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SPF는 50 이상이면 그냥 50+ 이렇게 50 이상은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SPF 50 정도를 권해드려요. 이 SPF를 측정하는 만큼 바르려면, 더군다나 물리적 차단제를 이렇게 바르면 약간 가습기 화장한 것처럼 얼굴이 뿌얘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는 거는 여기 쓰여있는 SPF의 한 반이나 그 이하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SPF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리적 차단제 성분이건 화학적 차단제 성분이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는 50을 발랐는데 이게 너무 백탁이 많거나 너무 번질거리거나 이래서 싫다 그러면 30으로 차라리 여러 번 바르시는 게 나으세요. 본인이 나는 선크림 자체 바르는 게 너무 싫어 이러면 다시 덧바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것을 찾으셔서 덧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0이나 50 해보니까 15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를 선택하시되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 환자분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어요. 근데 뭐 발라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활 자외선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운전하면서 이렇게 노출된 자외선을 말하는데, 요즘은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킨 생활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활광은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이런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들,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블루 파장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광선을 말을 하는 건데, 그전에는 UVA나 UVB 이런 것들만 피부나 전신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비저블 라이트에 해당되는 것, 특히 블루 파장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효과, 특히 피부에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차단을 평소에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실내에서 일하는 사무직이어도 컴퓨터 모니터도 보시죠? 운전하면서 창밖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죠? 실내 안에도 다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생활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좀 더 피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생활광을 잘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하루 종일 실내에 계셔도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루틴으로 바르셔야 한다입니다. 7번째, 아무리 밖에서부터 차단을 하려고 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인사이드 아웃, 항상 익숙했던 인사이드 아웃은 뭐죠? 장을 건강하게 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거,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외선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피부에 여러 가지 산화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우리 피부나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조금 더 업 시켜주면 자외선 좀 노출이 돼도, 자외선 차단제가 조금 부족해도 방어하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드시고 항산화 물질로 되어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A, 그리고 폴리페놀들, 특히 제가 강조하는 니아신을 먹고 바르고 맞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되고 올여름은 엄청 덥다고 계속 얘기들이 나와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특히 피부 노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피부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올여름이 될 수 있도록 키능학 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